2024 태백산배 바둑 오픈 토너먼트 프로아마 오픈부입니다. 해설의 홍무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진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바둑을 중계해 드리는데요. 두 선수의 만남은 되게 새롭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 태백산배 출전한 프로들 중에는 굉장히 좀 연장자에 속하거든요. 네, 이 속기 바둑에서 이렇게 연장자들끼리의 대결은 사실 전 생각을 못했는데 두 선수가 평소에 얼마나 좀 속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번 대회에 좀 결실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두 선수의 좀 노련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회 정보부터 보내드립니다. 2024 태백산배 바둑 오픈 토너먼트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강원도 바둑협회, 태백시 바둑협회, 태백산 세계바둑 성지화 사업 추진단과 강원일보사가 협력합니다. 예선 토너먼트 및 본선은 8강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 누적 방식에 각자 10분, 추가 15초가 주어집니다. 상금은 우승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고 준우승은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4강전의 대진표인데요. 목진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 그 옆에는 백현우 선수와 한상조 선수의 대국입니다. 좀 나이로만 보면은 이제 연장자와 어린 기사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쪽은 좀 신세대, 또 한쪽은 좀 구세대, 약간 신구 조화가 이제 어울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눈여겨볼 것은 목진석 선수는 이번 대회 다크호스였던 박종욱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 이원도 선수는 이번 대회 최상위 랭커인 이지현 선수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강전 대진표까지 살펴봤는데요. 결승에 이제 신세대 한 명과 구세대 한 명이 올라올 텐데 오늘 일단 목진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결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내공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요. 목진석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현역으로 돌아왔고 이원도 선수는 23년도에 대통령배 우승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본격기전에서 첫 우승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좀 파괴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한판입니다. 네, 그럼 대국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국기원 태백군원에서 대회가 펼쳐지고요. 이원도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상대는 국가대표 전 감독인 목진석 선수인데요. 두 선수 모두 보리차를 들고 온 것 같아요. 또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로서는 이 현장에 있는 모습을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원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이 주어지고 추가 시간이 15초씩 주어지는 시간 누적 방식,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 대회에는 아마추어 선수와 연구생 선수, 이런 현역 선수들을 비롯해서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신예 기사들이 대거 참가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40대인 목진석 선수와 30대 후반인 이원도 선수가 4강전에서 맞부딪혔다는 것은 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결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까 대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지현 선수도 있었고요. 8강전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박하민 선수도 참가를 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지금 랭킹은 이원도 선수가 66위, 목진석 선수는 79위로 사실 랭킹으로만 봤을 때는 우승 후보권의 선수들은 아니지만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좀 한 방이 있는 선수인 걸 알 수 있는 게 이원도 선수는 23년도에 대통령배에서 깜짝 우승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첫 우승을 하고 또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대회에 우승을 하면서 정말 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목진석 선수는 이미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감독하기도 전에서부터 우승 경험이 다수 있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그리고 좀 바둑이 평범하게 두기보다는 싸움과 전투를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좀 어지럽게 만드는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이 좀 더 흥미진진한 그런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초속기 바둑에서는 좀 전투적인 성향의 기사들이 성적을 잘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두 선수가 평소에 속기 바둑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목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 감독직을 내려놓고 본인이 이제 왕십리의 한국기원 근처에 연구실을 개원을 했어요. 연구실을 개원해서 연구실에서 박정환 선수나 김지석 선수, 홍성지 선수 같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함께 평소에 매주 연구회도 진행하고 매일매일 속기 바둑도 겸하면서 이런 속기 바둑이나 평소 초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전투적인 기품과 그런 훈련이 이렇게 함께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원도 선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대통령배에서 입단 17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사실 그 대회도 좀 스튜디오 대국보단 현장감이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좀 이런 대회에서 힘을 발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대국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확실히 초반 몇 수가 안 됐지만 두 선수가 두어지는 수법들만 봐도 이 선수들이 얼마나 타이트한 기풍의 소유자인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거 붙인 것도 그냥 날짜로 받아두는 것이 보통 기사들의 일감일 텐데 붙이고 젖힐 때 이런 식으로 이어서 끊는 약점과 여길 끊는 약점을 동시에 좀 맛보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확실히 좀 전투적인 기풍의 소유자네요. 이원도 선수는 예선전부터 출전을 해서 신재원 4단과 안도원 아마 선수, 박승화 9단, 이현 6단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박승화 9단을 꺾고 올라왔네요. 네, 박승화 선수도 그렇고 이현 선수도 그렇고 실력이 좀 탄탄한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꺾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8강에서 이지현 선수를 꺾고 올라온 것이 이 대회의 좀 가장 큰 이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지현 선수는 최근에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4강까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국내 결승까지 올라온 만큼 굉장한 실력자거든요. 랭킹도 최근에 8위까지 올라온 좀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인데 이원도 선수가 이지현 선수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대회가 아무래도 초속기인 만큼 이변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떨까요? 좀 장기전인 대회보다는 이변이 더 많이 속출할까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한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좀 제대로 정수만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보는 것이 더욱더 재미있는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변수와 많은 재미가 동시에 따라올 것 같습니다. 최근 바둑리그도 시간이 대폭 줄면서 이런 재밌는 바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둑리그도 그럼 같은 의미로 이변이 많이 일어날까요? 네, 아무래도 신예 기사들이 박정환 선수나 신진서 선수 같은 최상위 랭커들을 더 잡는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너무 재밌겠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또 항상 이겼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졌을 때 그 상대 선수의 스포트라이트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예 기사들이 그렇게 상위 랭커들을 잡으면서 또 자신감도 얻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 바둑의 발전까지 이뤄지는 거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또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바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그래프가 많이 좋았던 것은 백이 후수로 여기를 지켰잖아요. 여기를 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흑돌이 여기를 붙여갔을 때 젖혀놓고 빨리 단수 쳐서 이 돌이 없습니다. 여기를 받지 말고 빨리 압박하는 작전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원도 선수가 노골적으로 여기 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목진석 선수도 한 발 물러서서 일단 약점을 보강하고 싸움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그래프로 좀 만만치 않은 그래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두 선수의 기풍이 지금 여실히 드러난 한판 같아요. 지금 50수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 곤마가 101, 2, 흑도 곤마가 2개거든요. 벌써 4개의 곤마가 50수도 안 된 상황에서 어우러져서 좀 중반전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프로 바둑에서 이런 바둑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초반에는 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천천히 두어가는 바둑이 많은데 이 대국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준결승이라는 큰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서로가 서로의 이렇게 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기 마련인데 두 선수는 뭐 그런 거 없네요. 그냥 바로 맞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기사들인 만큼 서로의 정보가 조금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프로 생활을 두 선수 모두 20년 이상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선수가 서로의 바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 선수는 앞전에 기사위 리그에서 한 판 대국을 해서 이원도 선수가 승리를 했었는데 한 판밖에 대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목진석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직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목진석 선수가 그래도 이원도 선수보다는 확실히 한참 더 선배이기도 하고 두 선수가 좀 전성기가 겹치지는 않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국을 많이 못했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고요. 이제 최근에 이원도 선수도 작년에 우승을 통해서 활발하게 시합을 준비하고 있고 목진석 선수도 다시 현역으로 돌아오면서 시합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더욱더 좀 부딪힐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정말 이런 붙이는 수도 뭐 인공지능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히 좀 타이트한 좀 멋진 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날짜로 나오면 정말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붙인 것은 날짜로 나오면 한 점이 그냥 내가 잡히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서 받을 때 하나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놓고 다시 또 싸우겠다. 이렇게 되면은 곤마가 이 2개까지 합쳐서 벌써 6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한 전투 바둑입니다. 두 선수 모두. 근데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해설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바둑이 훨씬 재밌죠. 이런 대국이 사실 한쪽이 기울어져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흑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백을 한 점 살려 나오는 수도 있고 하변 흑돌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네, 아마 백이 여기를 살려 나오게 되면은 흑이 좌변 흑과 중앙 흑을 다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백이 이미 좌상기에 어느 정도 두터움이 선점돼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살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든 큰 돌인 좌변을 먼저 살리고 2점은 버림돌 삼아서 일단 중앙으로 진출을 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도 선수가 둔 수였죠. 목진석 선수의 수인 줄 알았는데 는수는 일단 끊어가겠다는 수와 붙여 나가는 수를 염두에 둔 건가요?
네, 저는 이거를 두 개를 다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도 선수는 무슨 소리냐, 이건 당연히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저의 이 해설을 꾸짖고 있고요. 이걸 하나 살려놓고 이제는 백이 어느 정도 돌이 와도 이 세 점이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놓고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지금 목진석 선수가 여기 받은 게 약간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끊어가서 받았으면은 만약에 단수 치면 그때 여기를 단수 쳐서 선수로 보강, 물론 빵땡을 준 것은 굉장히 악수죠. 하지만 여기를 악수를 내주어도 중앙을 딱 지켜버리면 여기 6점이 굉장히 좀 곤란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래도 흙이 조금 곤란했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옥진석 선수가 악수를 해주기 싫어서 좀 두텁게 받아두는 덕분에 흙도 일단 두 개를 다 살리면서 중앙을 진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홍무진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곰마가 6개가 됐는데요. 이 바둑은 끝날 때까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마 종일 싸우다가 결국 이제 두 선수가 먼저 실수하는 쪽이 아마 패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게 진짜 두 선수의 타고난 성향인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그런 기사들은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만나면 진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싸움을 피하고 상대가 이제 어떻게 두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두 선수는 뭐 그런 거 없이 평소에 그냥 인터넷 바둑 두던 그대로 그냥 실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전에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아무래도 내공의 차이도 좀 있을까요? 좀 상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두어오면 제가 만약에 이 두 선수의 상대라면 너무 쫄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상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두어오면은 좀 이렇게 물러서기 마련인데 두 선수는 그런 거 없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고요. 지금 붙여간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저는 보면서 이렇게 뛰어서 그냥 이 정도로 진출이 되지 않나, 이 돌은 없죠, 그냥 이런 식으로 서로 진출이 되는 장면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진석 선수가 여기를 붙여간 것은 흙이 젖히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세 점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나올 때 여길 붙여서 아직까지 이 좌변의 돌이 100% 진출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흑돌을 계속해서 좀 노려가겠다라고 최강의 수법을 두어갔습니다. 네, 역시 젖혀가고요. 여기서 끊는 거는 백이 무리일까요? 끊는 것은, 만약에 세 점을 이렇게까지 잡겠다고 하면은 흙은 아마 이 세 점을 그냥 쉽게 버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아서. 버리는군요. 네, 물론 세 점이 크긴 하지만 보면 백이 이 세 점을 잡긴 잡았는데 잡으면서의 이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하지만 흙은 중앙으로 나온 이 모양이 정말 당당하게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마지막 백의 곤마였던 이 좌상기까지 노려가게 되면 이것은 백이 좀 곤란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세 점을 잡는 것은 소탄대실로 보여지고요. 어떻게든 일단 중앙으로 나와서 크게 공격하는 것이 그래도 백이 좀 좋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이 한 점을 디딤돌 삼는 이 행마는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한 번쯤 써먹을 수도 있는 행마로 보여지는데요. 흙이 늘어갔을 때 바로 끊겠다는 걸까요? 네, 일단 그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근데 백도 정말 끝장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흙을 포위하지 못한다면 백 대마들도 점점 안형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싸움입니다. 방금 이제 흙이 이렇게 한 점을 먹었을 때 백이 이쪽으로 치는 거는 안 될까요? 네, 글로 치는 수가 사실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거든요. 흙이 때려만 준다면 이렇게 막아서 중앙을 틀어막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한 점을 내주고 늘고 따낼 때
여기를 막게 되면은 오히려 중앙 5점에 잡히면서 한 점을 내주면서 5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흙이 느는 수가 있었군요. 일단 끊어갔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은 이 싸움이 백이 좀 곤란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끊는 건 필연의 자리고요. 흙도 한 점을 먹을 텐데 여기서 어떤 수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지금 목진석 선수의 작전이 단수치고요. 여기를 하나 집어넣고 장문을 씌우겠다라는 작전이에요. 근데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잘 보면 여기를 하나 끊고요. 찌르고 끊게 되면 이 포위망이 확실하지가 못해요.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 포인망을 뚫고 나오면서 좌상기의 백대마가 다 잡히게 되거든요. 일단 목진석 선수가 어떤 묘수를 보고 있는 걸까요? 한눈에는 일단 좌변 흑대마를 씌우는 수는 어려운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단수를 쳐갔고요. 네, 그 자리도 흑에게 반대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를 해놔야 되는 자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외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 바로 씌우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씌워가도 찌르고 끊는 수가 선수로 듣게 되면서 5점이 그대로 잡히게 되죠. 5점은 요석이죠. 네. 그 자리요? 어떤 의미죠? 일단 수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목진석 선수는 아마 초읽기로 보여지고요.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일 때만 해도 어떻게 그냥 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이원도 선수가 꿋꿋하게 한 점을 잡고 나니까 목진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연장책인지 뭔지 모르는 약간 어려운 수로 최대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법을 선택했고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 수는 이제 백이 3점을 끊어가겠다는 수죠. 근데 사실 받았어도 백이 곤란해 보였고요. 네. 지금처럼 반발을 해도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이 3점을 잡지 못한다면 끊어서 3점을 잡지 못한다면 지금 중앙에 백이 다 패석으로 변했기 때문에 백이 좀 상당히 위기로 보여집니다. 일단 목진석 선수는 상대가 받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를 끊어가야겠고요. 네, 이 싸움이 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 여기를 끊으면 백은 여기를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그냥 늘게 되면 붙여서 받았을 때 끼우는 게 성립이 못해요. 끊고 네. 여기를 잡아버리면 이 한 점이 잡히죠. 하지만 지금 목진석 선수의 그 비장의 무기는 여기를 늘어서요. 붙이면 하나 젖혀놓고 여기를 끼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끊어도 있게 되면은 오히려 흙이 잡혔죠. 그러니까 목진석 선수가 노리는 것이 일단 이거인데, 근데 지금 이온도 선수도 여기를 하나 쳐놓고 이렇게 늘어서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수상전이 백이 계속 막아가는 게 불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보시면 이 외곽에 이 수가 3수나 있기 때문에 이 수 싸움은 백이 좀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여기서 하나 밀어놓고요. 막아놓고 여기를 한 점을 잡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고 흙이 이제 상변을 딱 살아버리게 되면은 백이 아직까지 물론 상변의 집은 깼습니다. 집은 깼지만 흑도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좌상기의 백대마가 안형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를 젖혀 있게 되면 여기는 사활이 괜찮은 건가요? 흑돌의 네. 사활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흑 6점을 잡을 수만 있으면 사실 됐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늘어서 받게 되면 흑이 여기를 늘어서 이 백 잡고자 하자고 하는 이 선수가 선수로 듣게 되거든요. 이 수가. 그렇기 때문에 백이 쉽게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100% 잡으러 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구가 길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 싸움은 어쨌든
백이 좀 어려운 싸움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순이 좀 길어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기사는 이 수를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 늘어갔고요. 네, 단수치고 있는 것까지는 외길인데 여기서 제가 좀 수순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늘고요. 백이 일로 막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고 나오게 돼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고 이렇게 해서 백은 어떻게든 안에서 일단 삶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흑이 여기 늘어지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뛰어가게 되면 백이 잡으려고 해도 여기가 선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물론 상변에서 집은 깼지만 흑이 전부 다 살아가게 되면서 이 좌상기의 백대마가 혼자 곤마가 됐거든요. 거기다가 중앙으로 진출한 이 흑이 세력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 백대마가 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확실히 백이 곤란하겠죠. 늘어가는 한 수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네, 이 장면에서 목진석 선수는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2024 태백산대 바둑 오픈 토너먼트 4강전 현장입니다. 되게 어려운 장면에서 지금 여기를 붙여갔네요. 홍우진 해설위원께서는 흑이 늘어가는 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붙여가는 수는 어떨까요? 지금 이원도 선수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끊으면 흑은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때려만 준다면 호구를 쳐서 흑이 굉장히 당당한 모양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오히려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보다 흑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을 때 여기를 때리지 않고 여기를 끼워갑니다. 끼워가면 만약에 여기를 끊어놓은 교환이 없었다면 흑이 단수 쳐서 이 6점을 잡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단수 치면 백이 한 점을 따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받아야 될 때 맞게 돼서 오히려 흑이 잡혔거든요. 이거는 흑이 상당히 위험하죠. 이온도 선수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인공지능은 냉정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 4점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선택을 해서 흑이 세집반 좋다라는 건데 이 백이 오히려 지금 흑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빠져갔습니다. 일단 백은 2점을 먹어야겠죠. 이 수를 두자마자 그래프가 요동을 치는데요. 좀 시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이해가 되는 수이긴 한데 냉정을 찾기가 어렵죠. 지금 착각한 것을 인정하고 냉정을 찾고 이 내정을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백이 여기를 잡게 돼버리면 이제는 일이 커졌습니다. 여기 5점을 버리던지 여기 5점을 버리던지를 선택해야 돼요.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흑이 여기를 받게 되면요. 백이 하나 젖힙니다. 젖히면 받게 될 때 늘어놓고요. 흑을 딱 때려버리면은 흑이 수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 백의 수가 많기 때문에 흑이 잡히는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를 받아도 마찬가지로 젖히고요. 수순을 좀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치고 받아둡니다. 늘어두면 수를 차분하게 하나씩 메어가면
흙이 한 수 차이로 잡혔어요. 지금 이원도 선수가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양에서. 지금은 흙이 잡혔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일단 손을 뺍니다. 모르면 손 빼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분명히 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 백이 여기 침투하고 젖히면서 백이 잡힐 뻔했던 돌들이 오히려 흙을 전부 잡고 살았거든요. 이원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근데 일단 거의 블루스팟의 자리인지 그래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상변은 이미 대책이 없고 하변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원도 선수는. 근데 거기를 끊어가니까 흙이 늘면 오히려 여기를 늘어서 흙이 오히려 잡힐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만약에 뒤로 받게 되면 백이 너무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앙이 백이 살아버리면은 상변의 흙이 공짜로 잡혔기 때문에 이원도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을? 저 상변이 대책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백도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은데요. 잡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상변이 그냥 몽땅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원도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백을 못 잡으면 졌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원도 선수도 상대의 안형을 파워하면서 잡으러 가는 수법을 선택했고, 지금 그래프는 백이 여길 따라서 맞게 되면은 중앙 백과 하변의 흙의 수당전은 백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중앙의 이 수는 서로 비슷하다라고 보면 외곽의 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외곽의 백의 수가 한눈에 봐도 흙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백이 확실히 잡았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원도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당연한 선택인 것 같아요. 상변이 그냥 몽땅 잡혔기 때문에 이걸 살려주는 결과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저 돌이 다 잡혔는데도 6집 정도의 차이였으면 사실 좀 천천히 가도 기회가 한 번쯤은 오는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실전 대국자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만큼 목진석 선수가 여기 붙여서 결행했던 수법이 이원도 선수한테 굉장히 좀 많이 이득을 넘겨줬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고 있고, 보면 이 중앙의 백돌이 다 패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상변에서 적당히만 정리했더라면은 백이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이원도 선수가 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두다가 오히려 반격을 맞고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원도 선수의 단 한 번의 착각이 이 바둑을 순식간에 바꿔 놓았는데요. 지금 아까 수상전이 흙이 먼저 여기를 파고들어도 사실 흙이 이길지 의문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원도 선수가 눈물을 머금고 여기 받은 수가 중앙에 이 포위망이 부실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둬서 이 포위망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은 백이 여기를 먼저 두게 되면은 백이 집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유가무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흙이 한 집을 낼 자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 돌마저 잡히게 된다면 형세가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상변 잡힌 상황에서 만약에 백을 잡지 못하고 역으로 잡히게 되면 뭐 이것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두 기사가 초반부터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을 보여주면서 좀 바둑이 재밌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원도 선수의 실수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사실 목진석 선수가 너무 무리하면서 이원도 선수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거든요. 하지만 초읽기 상황에서 큰 착각이 나오면서 바둑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방금 단수를 친 것도 방향이 굉장히 신기한데 반대로 쳤으면 안 되는 건가요? 반대로 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좀 안전한 느낌이 들죠. 안전하게 절대 끊기지 않겠다라고 든수고요. 있는 것은 이제 잡아서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원도 선수는 한 점을 내주면서
어떻게든 씌워가야 되는데 이것을 잡기는 좀 어려운 게 좀만 수순을 진행시켜 보면 흙의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잇게 되면은 흙이 한 집, 두 집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에 약점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계속해서 잡으러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초읽기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좀 복잡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온더 선수도 최대한 좀 판을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흙이 어차피 중앙과의 수상전은 쉽지 않거든요. 백이 여기 한 점까지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상전은 어렵다고 보고 어떻게든 일단 이런 식으로 늘어서 여기까지 돌만 온다면은 이제는 넘어가는 수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법과 이 백돌 9점에 대한 생사를 노려보면서 좀 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국은 현재 지금 준결승이고요. 반대편 조에서는 한상도 선수와 백현우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국의 승자가 그 두 기사의 승자와 맞붙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바깥으로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백이 때려만 준다면 사실 여기를 띄어서 오히려 중앙 백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역전인데 문제는 여기를 단수 칠 때 백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한 점을 따내도 젖혀놓고 살게 되면 두 집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갇히게 돼서 이 흙 대마가 전부 잡히게 됐습니다. 네, 일단 좌변은 흙이 안 되는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호구 쳐서 안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최후의 승부로 걸어갈 곳은 하변이죠. 하변을 일단 호구 치고요. 계속해서 씌워서 어떻게든 이 백대마를 잡아야 이 흙이 따라 나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부를 아마 마지막으로 걸어가 보겠죠. 네, 이 대국은 10분이 주어지고 추가 시간 15초가 지어지는 초속기 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대마 싸움에서는 사실 한 번 삐끗하면 또 형세가 역전될 수 있거든요. 목진석 선수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는 뭐 백이 99%, 집도 28집, 뭐 30집 가까이 유세하다곤 하지만 사실 이런 대마 싸움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번만 실수해도 그냥 순식간에 뒤집히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 모두 좀 최대한 집중력을 살려서 대국에 임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네, 이제 흙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어지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잡으러 와야 돼요. 이때 끊고 여기를 먹여친 다음에 따내고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좀 절묘하게 이게 패로 백이 중앙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패는 백이 언제든지 여기를 빵 따내게 되면은 흙이 몽땅 잡혔기 때문에 천지대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는 흙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팩감으로 지금 백이 차단을 했을 때 흙이 계속 때려가는 팩감을 쓰는 거는 어려울까요? 네, 아마 때려가는 팩감을 쓰기 위해서 지금 사전 공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패를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패가 워낙 큰 패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따내는 순간 좌하기가 전부 잡히게 되면서 한 백이 7, 80집 가까운 집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패는 백이 불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백의 패감을 살펴봐야 되는데 백의 패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백의 확정적인 패감이에요. 하지만 흙의 패감은 한 개, 두 개, 세 개 말고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백이 패감이 확실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원도 선수에게 야속하게도 백이 자체 패감이 상당히 많네요. 네, 만약에 자체 패감이 이런데 이런 식으로 돌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백도 자체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흑이 패를 통해서 물론 중앙 내점은 내주게 되지만 흑이 여기를 귀를 오히려 잡아오면서 흑 대마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둑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백이 자체 패감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이 패는 흑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원도 선수가 23년도에 대통령배에서 깜짝 우승하고 올해에도 정말 사실 연초에는 그렇게 대회에서 좀 뚜렷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태백산배에서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또 기대를 모았는데 정말 좋은 기회에서 좀 큰 착각이 나오면서 좀 아쉽게 떨어질 위기에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4강까지 올라온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근두근한 결과였을 텐데 이원도 선수 기풍과 이런 대회가 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원도 선수가 확실히 실전 경험도 많고 이런 노련함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바둑을 또 잘 두고 또 야외에서 두는 이런 대국에 굉장히 좀 익숙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로들이 한국기원 이런 스튜디오나 한국기원 대국장에서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태백산배까지 가서 뒀던 이런 대국들이 어색한 기사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원두 선수는 대통령배에서도 그렇고 이번 태백산배도 그렇고 이런 대회들이 본인의 체질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변수가 많을 수 있는 대국 현장이거든요. 좀 실시간으로 옆에서 관전자가 있다든지 좀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예민한 선수들이라면 이런 지역 대회가 좀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좀 조용한 걸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 대국하는 거를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태백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또 바람도 세고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오히려 좋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무진 해설께서는 어떤 대회를 더 선호하시나요? 어,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가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태백 가면 이제 태백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태백의 이제 주요 관광지도 돌아보면서 평소에 이제 바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을 많이 풀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대회를 하고 또 지방의 바둑 팬분들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패가 마무리가 됐죠. 흑이 여기를 받게 되면은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흑 대마가 잡힌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는 이원도 선수인데요. 4강 사실 굉장히 좀 이기고 싶은 욕심이 많이 나는 대회잖아요. 이원도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백불계승으로 목진석 선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승리를 하면서 목진석 선수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쉽게 4강전에서 패배를 한 이원도 선수의 모습인데요. 표정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네요. 네, 아쉬움이 정말 많은 한 판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원도란 이름을 저희 바둑 팬분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목진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 좀 연장자들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초속기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심장의 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국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두 선수 모두 확실히 이제 노련함이 가득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걸 반해서 정말 내용이 정말 치열했어요. 처음부터 서로 곤마가 이렇게 3개씩 띄우면서 정말 재미있는 그런 한 판이 됐고요. 이제 목진석 선수가 먼저 무리를 걸어간 바람에 이원도 선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이원도 선수가 너무 그 무리를 강하게 받아치다가 오히려 역습을 맞아서 대마가 잡히게 되면서 이제 목진석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진석 선수가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반대편 조인 한상도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결승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